안녕하세요. 요즘 한국 금시장 보면서 지금이 투자할 때인가 고민하는 분들 많으시죠? 그래서 오늘 최신 데이터를 가지고 이 시장을 움직이는 게 도대체 뭔지, 또 단기, 장기적으로 어떻게 투자해야 할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한국 시장만의 독특한 가격 구조까지 속 시원하게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오늘 금, 은 시세가 어떤지 딱 짚어보고요. 이 가격이 왜 이렇게 움직였는지 그 원인을 분석해 볼 겁니다. 그리고 나면 이걸 바탕으로 단기 투자자 또 장기 투자자는 각각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전략을 짜보고, 마지막으로 아마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이죠. 한국 시장에만 있는 이 프리미엄 문제 한번 제대로 뜯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제 유튜브 채널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 만들 힘이 될 거예요. 정말 감사합니다. 네, 그럼 바로 시작해보죠. 데이터로 시장을 읽어보는 시간입니다. 우선 2026년 3월 11일자 기준으로 한국 24K의 순금 가격의 기준점부터 딱 잡고 가겠습니다. 자, 저희가 모든 분석의 기준으로 삼는 가격, 바로 KB국민은행에서 고시하는 가격입니다. 2026년 3월 11일 마감가를 보니까요, 그램당 24만 5,738.13원, 전날보다 살짝 아주 소폭 하락해서 마감했네요.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기준가는 24만 5,738.13원인데 이걸 중심으로 우리가 실제로 살 때는 24만 8,195.51원, 팔 때는 24만 3,280.75원. 보시다시피 살 때와 팔 때 가격이 다르죠.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가격이 그냥 정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국제 금시세, 지금 트로이 온스당 5,178.57달러죠. 그리고 원달러 환율 1,475.95원, 바로 이 두 가지에 직접적으로 연동돼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국내 금값을 움직이는 핵심 엔진,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투자자들이 딱 부딪히는 현실적인 문제가 드러납니다. 보세요. 은행 기준가로만 단순 계산하면 금 한도는 92만 1,518원이 되어야 맞아요. 이론상으로는요. 그런데 우리가 막상 금은방 가서 금 한 돈 주세요 하면 얼마를 내야 하냐? 무려 1,023만 원입니다. 이 엄청난 차이, 이게 바로 우리가 계속 얘기할 프리미엄의 정체인 겁니다. 자, 이번엔 은 시장을 한번 볼까요? 변동성이 훨씬 더 드라마틱합니다. 금이 마이너스 0.12%, 그러니까 거의 제자리 걸음 수준으로 살짝 빠졌는데 은은 무려 마이너스 2.06%나 뚝 떨어졌어요. 왜 그럴까요? 은은 금보다 산업용 수요에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하거든요. 그러니까 경기에 더 예민하다는 거죠. 이걸 보면 은이 금보다 변동성이 훨씬 크구나 라는 걸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가격 움직임이 도대체 왜 일어난 걸까요? 그 배경에는 크게 네 가지의 거시 경제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3월 11일 시장을 움직인 핵심 요인 네 가지를 딱 짚어드릴게요. 첫째는 달러 강세입니다. 달러가 비싸지니까 상대적으로 금의 매력이 떨어지는 거죠. 둘째, 미국 국채 수익률이 올랐어요. 이자가 꼬박꼬박 나오는 채권이 매력적으로 보이니까 이자가 한 푼도 안 나오는 금을 가지고 있을 이유가 줄어드는 겁니다. 이걸 기회비용이 높아졌다고 하죠. 셋째,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복잡하게 작용했어요. 보통 불안하면 금을 찾는데 이게 또 인플레이션 걱정을 키우다 보니까 금값 상승이 오히려 발목을 잡은 측면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말한 그 높은 국내 프리미엄, 이게 신규 매수를 망설이게 만드는 부담으로 작용한 거죠. 자, 이런 상황을 다 감안했을 때 오늘 3월 12일 단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시장에 접근해야 할까요? 단기 투자 전략 핵심부터 딱 말씀드릴게요. 결론적으로 실물금은 쳐다보시면 안 됩니다. 왜냐? 아까 보셨던 그 높은 프리미엄, 그러니까 살 때랑 팔 때 가격 차이가 너무 커서 단타로는 이 비용을 감당하고 수익 내기가 구조적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단기 투자는 금 ETF나 골드뱅킹 같은 상품으로 하셔야 합니다. 자, 구체적인 전략을 한돈 기준으로 짜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진입 구간은 91만 9천원에서 92만 2천원 사이를 노려보는 게 좋겠고요. 1차 목표가는 92만 5천원 정도로 짧게 잡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만약 91만 2천원 아래로 빠진다? 그땐 미련 없이 손절해서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관점을 바꿔서 장기 투자자 입장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장기 투자는 단기적인 타이밍 싸움이 아니죠. 꾸준히 그리고 튼튼하게 내 포지션을 만들어가는 게 핵심입니다. 장기 투자의 대원칙, 이건 교과서에도 나오는 얘기죠. 바로 분할 매수, 분할 매도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적립식 투자랑 똑같은 원리예요. 가격이 좀 쌀 때, 약세일 때 꾸준히 사 모아서 평균 매입 단가를 낮추는 거죠. 그리고 너무 과열됐다 싶을 때 조금씩 팔아서 리스크도 관리하고 수익도 챙기는 가장 검증되고 효과적인 전략입니다. 그럼 장기 전략의 원칙들을 구체적으로 짚어볼까요? 우선 한돈 기준으로 91만 원에서 92만 원 사이, 이 구간을 핵심적인 매수 구간으로 보고 꾸준히 모아가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단기 가격에 일희일비하는 게 아니라 내 전체 자산 포트폴리오에서 금비중을 몇 %로 가져갈지 미리 정해놓고 그 기준에 따라 기계적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국내 프리미엄이 너무 비정상적으로 높아진다. 그건 살 때가 아니라 오히려 비중을 줄일 기회로 봐야 합니다. 이런 구조적인 리스크를 항상 염두에 두셔야 해요. 자, 이게 자연스럽게 한국 금시장의 가장 중요하고도 독특한 특징으로 연결됩니다. 바로 실물금에 묻는 어마어마한 프리미엄 문제입니다. 아마 실물금을 사보려고 하셨던 분들은 다 이 질문을 던지셨을 거예요. 아니, 왜 뉴스에 나오는 금값이랑 내가 실제로 금은방에서 사는 금값이 이렇게나 차이가 나는 걸까? 그 답은 바로 이 숫자 안에 있습니다. 평균 11.0%, 이게 바로 소매점에서 붙는 프리미엄입니다. 이 11% 안에는요, 수입한 금을 우리가 아는 골드바 형태로 만드는 가공비, 또 도매상, 소매상을 거치는 유통비, 그리고 최종 판매점의 마진까지 전부 녹아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준가 외에 추가로 내야 하는 돈의 정체가 바로 이것인 거죠. 금 프리미엄이 11%라고 하니까 와, 이건 너무 비싼 거 아니야? 생각하셨죠? 그런데요, 실무로는 이걸 아드치 뛰어넘습니다. 프리미엄이 무려 32.8%예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은을 사는 순간 내 자산의 가치가 33% 마이너스에서 시작한다는 얘기랑 똑같습니다. 이러니 실물은 투자가 구조적으로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 분석의 가장 중요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한국에서 실물금 투자로 성공하려면요, 단순히 금값이 오를지 내릴지 예측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국제 시세에 비해 국내 프리미엄이 과도하게 붙지 않은 바로 그 최적의 타이밍을 기다리고 포착하는 지혜입니다.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지금의 이 11% 프리미엄, 과연 안전자산을 내 포트폴리오에 담기 위해 기꺼이 지불할 만한 합리적인 비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만의 답을 찾는 것, 그것이 바로 성공적인 금투자의 진짜 시작점일 겁니다. 자, 이 숫자 한번 보세요. 1473.24. 이게 지난 3월 11일에 마감된 달러 환율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지금 이 순간에도 환율이 이 근처, 어쩌면 더 높은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과연 이 숫자가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일시적인 충격일까요? 아니면 이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새로운 현실, 이른바 뉴 노멀이 되어버린 걸까요? 오늘 분석에서 그 힌트를 찾아보시죠. 우선 지금 상황부터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겠죠. 이게 단순히 달러만의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다른 주요 통화들을 상대로 한 원화의 현주소는 어떤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표를 보시면요, 뭔가 뚜렷한 공통점이 보입니다. 달러 원은 1470원대가 이제 더 이상 놀라운 고점이 아니라 그냥 새로운 기준선처럼 여겨지고 있고요. 유로원도 보세요. 유로가 엄청 강해서가 아니라 원화가 약하다 보니까 1700원을 훌쩍 넘긴 겁니다. 심지어 요즘 약하다고 하는 엔화조차 100엔당 930원대를 유지하고 있어요. 결론은 하나죠. 이건 다른 나라 돈이 강한 게 아니라 우리 원화가 전방위적으로 약하다는 명백한 신호입니다. 자, 그럼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뭐가 원화를 이렇게 약하게 만드는 걸까요?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핵심 원인은 딱 세 가지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 너무나도 강력한 달러. 둘째, 금리를 올릴 생각이 없는 한국은행. 그리고 셋째, 전 세계를 흔드는 지정학적 리스크. 이 세 가지가 어떻게 맞물려서 원화를 압박하는지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금리입니다. 지금 미국 금리가 3.5%를 넘는데 우리나라는 2.5%죠. 이 1%포인트 넘는 차이가 뭘 의미할까요? 이건 마치 거대한 자석 같아요. 전 세계 돈이 이자 더 많이 주는 달러 쪽으로 그냥 쫙 빨려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달러는 강해지고 원화는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한국은행이 금리 올리면 되는 거 아니야? 싶으실 텐데요. 그런데 한국은행은 앞으로 최소 반년은 지금의 2.5% 금리를 유지하겠다는 신호를 명확히 줬습니다.
이건 뭐냐면 환율 잡자고 무리하게 금리를 올리기보단 그냥 외부 충격에 환율이 너무 과하게 흔들리는 것만 막겠다는 일종의 수비에 집중하겠다는 뜻이에요. 결국 환율의 키는 우리가 아니라 외부 요인이 쥐고 있다는 걸 인정한 셈이죠. 상황이 어느 정도냐면요. 시장에서 이런 말까지 나옵니다. 지금 원화는 우리나라 경제 지표보다 저기 중동 호르무즈 해협에서 터지는 뉴스 한 줄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 그만큼 우리 경제 펀더멘털보다는 전 세계적인 리스크에 직접적으로 노출된 굉장히 취약한 상태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상황들을 종합해 볼 때 앞으로 원화는 어떻게 될까요? 단기 그리고 중기적인 전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안타깝지만 단기적으로 빠른 반등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지금의 이 높은 환율이 그냥 잠깐 스쳐가는 게 아니라 이제 시장이 익숙하게 받아들이는 새로운 기준선, 그러니까 새로운 박스권의 바닥이 되어가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중기적으로 봐도 예전처럼 1,300원대나 1,400원대 초반으로 시원하게 내려가긴 힘들 거라는 거죠. 대신에 1,400원대 후반에서 1,470원대 사이를 중심으로 위아래로 엄청나게 흔드는 변동성 큰 장이 계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이론은 알겠는데 그래서 우리는 뭘 어떻게 해야 할까요? 투자자, 수출입 기업, 그리고 우리 같은 개인들 각자 입장에서 가장 현실적인 대응 전략을 짜보겠습니다. 먼저 단기적으로 외환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을 위한 전략입니다. 이렇게 방향성을 예측하기 어려울 땐 큰 그림을 보기보다는 정해진 가격대를 기준으로 움직이는 게 현명합니다. 예를 들면 1463원 근처까지 내려오면 사고 다시 1476원 쪽으로 올라가면 파는 식이죠. 한 방에 크게 베팅하는 게 아니라 짧게 여러 번 나눠서 치고 빠지는 민첩함이 필요한 시장입니다. 다음은 해외에 물건을 파는 수출 기업들인데요. 사실 수출 기업 입장에서는 지금 환율이 기회죠. 하지만 그렇다고 벌어들인 달러를 100% 다 원화로 바꾸는 건 너무 위험해요. 가장 좋은 방법은 한 절반 정도는 지금처럼 좋은 환율일 때 미리 환전해서 이익을 확정해두고 나머지 절반은 혹시 환율이 더 오를 수도 있으니 남겨두는 겁니다. 안정성과 추가 이익 가능성을 둘 다 잡는 거죠. 반대로 물건을 사와야 하는 수입 기업은 훨씬 더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수입 기업한테는 싸게 사는 것보다 더 비싸게 사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당장 결제해야 할 외화의 절반 이상은 지금 바로 사서 리스크를 줄여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환율이 잠깐 주춤할 때마다 야금야금 서모으는 아주 방어적인 전략이 필요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얘기죠. 여행 가거나 유학 자금 보내거나 할 때 개인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건 정말 간단하면서도 가장 확실한 방법인데요. 지금은 어떤 통화도 싸다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필요한 돈을 절대 한 번에 다 바꾸지 마세요. 당장 써야 할 돈만 먼저 바꾸고요. 나머지는 두세 번에 걸쳐서 나눠서 환전하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제일 쌀 때를 잡으려고 애쓰지 말고 나의 평균 환전 비용을 낮추는 데 집중하는 게 훨씬 현명한 방법입니다. 자, 지금까지 모든 분석을 쭉 정리해봤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머릿속에 딱 하나 담아두어야 할 핵심적인 생각은 과연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지금 같은 시장에서 환율이 오를지 내릴지 예측하려는 건 정말 위험한 도박이에요. 그 대신에 어떤 상황이 닥쳐도 내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위험을 관리하는 것, 이 방어적인 분할 대응이야말로 지금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어쩌면 시정의 미래를 정확히 맞추는 건 신의 영역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뭘까요? 예측할 수 없는 파도에 맞서서 어디로 갈지 점치기보다는 어떤 파도가 와도 안전하게 넘어갈 수 있는 튼튼한 배를 준비하는 것, 즉 리스크를 현명하게 관리하는 것, 그것 아닐까요?